좀 밀당을 잘해요. 한밤중에 남녀가 막 뒹굴면서 키스를 하고 막 이 시대에 데뷔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인데 북한에 납치되기 전에 영화를 찍기도 했고 남한 북한에서 전부 다 잊혀진 인물.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그런 작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름은 심훈입니다. 심훈 하면 유명한 게 뭔가요? 바로 소설 상록수이죠. 제가 이 소설 상록수를 중학교 때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이 좀 찐한 연애 소설이란 말이죠. 한밤중에 남녀가 막 뒹굴면서 키스를 하고 막 사랑 고백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아직 그런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읽으면서 우와 막 이러면서 이제 진짜 불 끄고 읽는다는 책이 이런 거다. 저는 문자로 연애를 배웠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 그 상록수라는 소설이 저에게는 최초의 연애 소설이랄까? 이광수의 무정과 이 심훈 작가의 상록수가 근현대 연애 소설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광수의 무정 같은 경우에는 좀 밀당을 잘해요. 좀 대화가 찰지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이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순애보적이고 담백한 사랑을 담고 있지만 그 수위는 좀 높은,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광수의 무정도 동성애적인 사랑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그 시대 치고 정말 다 수위가 높은 연애소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또 심훈 작가를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심훈 작가가 이상 작가나 김유정 작가처럼 빨리 죽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짧은 시기 동안에 시, 소설, 연극, 영화, 연출, 그리고 이제 한인 최초로 일본의 영화에 출연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심훈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901년 서울에서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경기 제1고보, 지금으로 치면 경기고등학교죠. 역시나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거 맞나? 아무튼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똑같은 그 동기생이 누구였냐면은 배우 이재훈이 연기했던 영화 박열 기억하시나요? 그 박열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남한 북한에서 전부 다 잊혀진 인물, 김일성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어쩌면 올랐을지도 모르는 그 빨갱이 제1호 박헌영도 이제 경기 제1고보 출신이었어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19살이란 말이에요. 만세운동을 하다가 이제 이 심훈 작가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투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록을 해서 상하이에 가서 연극, 영화 공부를 할래, 이래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박헌영을 만나죠. 이 박헌영에게는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 주세죽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봐도 아주 엄청난 미인이죠. 연예인으로 이 시대에 데뷔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키까지 크단 말이죠. 이 같이 있는 사진을 보면은 박헌영보다 키가 더 커요. 아무튼 이때 이 주세죽이 여자친구였고, 이 고등학교 동창 박헌영을 이 심훈은 여기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심훈은 내가 저 박헌영과 이 주세죽의 이야기를 한번 소설로 써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제 인터뷰를 막 해가지고 동방의 애인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여기서 이 남자 주인공이 동렬인데 바로 그게 박헌영이고, 그리고 세정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주세죽이 그 여자 주인공의 모델이죠.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그 둘은 결혼을 하고 실제로도 이 둘은 결혼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역시나 일제의 검열에 걸려서 연재는 중단이 되고 신문에 연재를 했었는데 미완결이라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상록수가 대표적인 작품인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설을 쓴 게 이제 좀 1900년도 초반이고, 그리고 이때는 박헌영이 빨간색의 거물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의 그냥 젊은 유학생이 지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심훈 작가가 이런 걸 썼다고 해서 빨갱이 작가니 뭐니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시 심훈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이 심훈이 연극 영화 공부를 하려고 중국에 왔지만 중국도 막 그 당시에 사정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시기.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귀국을 해요. 그러고 나서 17살 때 조혼을 했던 여성과 귀국 후에 24살 때 이혼을 합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이 심훈 작가가 되게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괜히 이렇게 달아두고 첩살이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이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시대에 연출을 하고 싶어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가지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이상이나 김유정 작가 같은 경우는 그냥 글쟁이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머물지 않고 스크린이나 아니면은 배우가 직접 연기를 해서 어떠한 무대에 올려보고 싶어 했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하고 유학을 가고 영화 감독을 꿈꿨다. 이거 자체가 진짜 좀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시문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귀국 후에 동아일보 기자가 됩니다. 이 당시에 동아일보에 입사한 사람이 또 시문이 여기서 박헌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만 해도 뭐 동아일보가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 민족 단체의 기관지였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박헌영을 만나는데 또 계속 보면서 약간 이제 또 소설의 소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박헌영이 워낙에 가열차게 그 시대에 좌익운동을 하기도 했고 뭐 깜빵도 뭐 여러 번 갔다 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깜빵에서 딱 나왔을 때 박헌영의 얼굴을 보고 시문 작가가, 아니 내 고등학교 동창의 얼굴이 이렇게 변했다니, 도대체 같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박군의 얼굴이라는 시까지 짓는단 말이죠. 잠깐 읽어드리자면은, 여보게 박군, 이게 정말 자네의 얼굴인가? 알코올병에 담가놓은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점점 산송장이 되어 옥문을 나섰구나. 오냐 봤구나. 눈은 빼어서 갈고 이는 이를 뽑아서 갚아주마. 그러한 시도 썼단 말이죠. 이 이후에 시문은 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연출, 영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꺾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본 영화 춘희라고 한인 최초로 일본 영화에 잠깐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문은 하반기에 귀국을 하여서 먼동이 틀 때까지라는 영화 감독이 되어서 이 영화를 무려 단성사에 올리기까지 하고, 그리고 흥행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유명 감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역시 안 좋은 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가 이제 좀 출간을 하려는 시집이 있었어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의 제목으로 이제 교과서에도 실려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그날이라는 거는 이제 해방을 뜻하는데, 또 잠깐 한 소절을 읽어보자면은,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런 시집을 출간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검열에 걸려서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후에 출간된 작품들이 아주 많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다 뭐 검열이고 막고 연재 중단되고 탕심을 해가지고 시골에 이제 충청도에 부모님과 조카 심재영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역시나 이 열정, 문학적인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카 심재영을 인터뷰해서 소설을 쓰는데, 바로 그게 그 유명한 작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중학교 때 이거 읽고 헉했다는 그 소설 상록수를 씁니다. 여기서 이 남자 주인공이 박동혁인데 자신의 조카 심재영을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 채영씨는 실제의 모델 최용신을 쓴 건데요. 이 최용신이라는 여성은 실제로 이 안산에서 농촌 계몽운동을 열심히 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농촌은 가난, 무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교육도 시키고 실용적인 기술도 가르치고 더러운 위생 환경에서 벗어나자, 뭐 그런 게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인데, 젊은 여자가 막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제 농촌 사람들이 안 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농촌 계몽 운동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영양실조와 등등의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 또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이 상록수 작품이 그래서 막 출간이 되려고 했는데 막 교정을 보고 있던 그때에 이 여자 모델 최용신도 죽는가 하면은, 이 시문 작가도 장티푸스에 걸려서 정말 어이없게 너무나도 젊은 나이 36살에 죽고 만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의 사후에 정말 그의 꿈이었던 상록수 작품이 영화로 2번이나 만들어집니다. 1961년에 우리가 잘 아는 신상옥 감독, 그가 이제 북한에 납치되기 전에 영화를 찍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978년에는 임권택 감독이 한 번 더 상록수를 영화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문 작가는 비록 죽었지만 위안결된 작품도 많았고, 하지만 이제 그의 사후에 모든 작품들이 출간이 됐단 말이죠. 이상 작가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소설과 시가 모두 실린 유일한 작가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이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천재였다면 시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천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연애 소설 상록수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진한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